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행복이 뭘까요? 네, 일단 가장 큰 거는 마음이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에는 마음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죠. 반대의 개념에서 불행.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불행감을 느낍니다. 자, 좋아요. 나 하나 아픈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내 자식한테 간다. 또 내 손자한테 간다. 아니면 나는 보고 죽지도 못할 증손자한테까지도 간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내가 아픈 거, 마음이 아픈 거, 뭐 견딜 수 있다고 하는데, 내 이러다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대대손손 유전된다면, 불행이 대대손손 유전된다면, 이거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모의 불행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현상을 연구한 거는요, 심리학이나 발달학에서 꽤 관심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대간 전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히 유전적이거나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양육 방식,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까지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돼서 불행이 유전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우울하다. 그럼 빨리 치료하시고, 내가 너무 불행하다. 그러면 빨리 행복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대를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불행해집니다. 자, 구체적인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2016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부모의 우울증과 자녀의 정서적 문제입니다. 부모가 우울증에 걸린 가정은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2~3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하죠. 부모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러면 아이들이 대뇌 발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도 잘 못하고 친구 관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 불행감에 열등감, 그 다음에 왕따 이런 걸로 놓이게 되죠. 그럼 당연히 불행감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네. 원인은 부모가 우울할 때 이 정서적 문제가 생긴 것의 원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적 공감이라든지 안정적 지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우울한데 내 아이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은 일이 있다. 그럼 이거를 정말 그 아이 입장에서 기분 좋고 막 이렇게 못 해줘요. 또 아이가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근데 이 또한 내가 아픈데 그까짓 게 뭐가 아파? 이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이들의 뇌발달도 안 되고 사회성도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불행하게지면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똑같게 행동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불행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대물림된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4년에 맥길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유전적인 연구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적 연구라고 합니다. 어릴 적 학대라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이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 NR3C1의 발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유전자는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그리고 불행감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유전자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긍정적으로 못 봐요. 나쁜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상황들은 너무 많고 내가 불행해지는 상황들은 너무 많아져요. 근데 행복할 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이러면은 사실 삶이 계속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면 욕망만 충실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좋은 거 사야 되고 남들한테 과시해야 되고 이러면 행복인 줄 알아요.
근데 소소하게 편안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일상은 행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삶 전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삶이 롤러코스터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유전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 후성 유전학적 변화로 인해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 자체가 아니라 환경과 생물학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면 내 자신이 아마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 받으면 술, 담배, 쇼핑, 아니면 섹스, 뭐 이런 걸로 풀었다. 그럼 내 아이도 그런 확률이 높죠. 그러면 빨리 내 행동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대손손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구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2018년에 연구했습니다. 빈곤과 불행의 대물림.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빈곤 상태를 겪으면 자녀의 불행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부모가 당연히 빈곤 상태의 부모라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양육 과정에서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과잉 통제 아니면 무관심, 이런 극단적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아이를 막 쥐잡듯이 잡거나 아니면 아이를 그냥 완전히 방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이런 환경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들은 자신감, 안정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지지할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준 실질적인 재산이 있죠. 예,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정서적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삶에서 얼마나 큰 변화들이 생기냐, 또 성공과 행복과 성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가 결정됩니다. 근데 부모한테 받은 게 없어요. 왜요?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계속 양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방임 아니면 너무 옥죄고 과잉 통제하고 막 이랬어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된 걸 배울 시간이 없었죠. 이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사회에서 나갔을 때 제대로 된 활동이라든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맞죠? 네. 마지막 연구 결과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자, 이 홀로코스트 생존 연구를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에서 생존자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트라우마와 자녀의 불행감을 과연 연결이 있느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나치 수용소 생존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부모의 PTSD가 자녀의 심리적 안정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로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트라우마가 유전적 방식이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 패턴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양육 방식 자체가 대단히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불행감이 대물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트라우마, PTSD를 겪었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행동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그 바뀐 것이 내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아이는 PTSD를 겪지도 않았는데 불행감을 젖어서 평생을 살아가고, 또 더 무서운 건 그 녀석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도 똑같은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나 혼자 불행하고 나 혼자 이러고 그냥 살다 죽는 건데 뭐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다면 이 불행감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네. 주요 원인은 양육 방식에 문제가 있죠. 부모가 불행하다면 분명히 자녀에게 감정적, 심리적 지지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정말 아플 때, 아이가 정말 기쁠 때, 아이가 정말 고민할 때, 이럴 때 현명하고 따뜻하게 지지해주지 못하죠. 네. 또 두 번째는요, 역할 모델의 영향이 있죠. 자녀는 부모가 불행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부모가 불행해지거나 불행을 회피하거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였다면 아이도 똑같이 행동할 겁니다.
불행을 피하거나 불행을 지거나 이렇게 될 수 있죠. 불행을 극복해야죠. 근데 그것을 못 보여줬다면 아이들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니면 더 나쁘게 행동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주요 원인 세 번째는요. 후성 유전적 영향입니다. 스트레스, 불안, 트라우마는 유전적인 발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녀한테 유전적 변이로 전이될 수 있고 유전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인정하자입니다. 내가 불행하다는 거,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심리치료를 받든 아니면 종교적으로 위로를 받든 아니면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걸로 풀든 그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인정을 안 합니다. 나 잘 자랐는데 부모가 좀 그렇게 써도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아니요. 안에 다 골맞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나 하나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사회의 관계.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좋은 스님 좋습니다. 종교 도움받으면 좋죠. 또 아니면 좋은 선생님 좋죠.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이런 식으로 아이가 조금씩 롤 모델을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또 정서적 지지를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불행감에 절어 있는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자유롭게 놔두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사회생활 또 부모들이 그걸 가이드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갈 수 있고 성당도 갈 수 있고 절도 갈 수 있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장치를 좀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불행하다,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습관을 먼저 바꾸십시오. 감정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마음의 작동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태도를 선택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뭐죠? 습관이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다. 그래서 술, 담배 했다. 그러면 그것 좀 줄이고 운동하시면 되고요. 그죠? 너무 불행하다. 그래서 정말 무섭다. 그래서 정말 불행을 숨거나 피하고 다녔다. 하나씩 직시하자고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극복해 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피한다고 될 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내가 그 불행에 져가지고 40년, 30년, 50년을 살아오고 있다는 거. 이제는 그 불행을 직시하고 한번 싸워보자고요. 그래서 진짜로 행복한 거, 진짜로 성장하는 거, 진짜로 발전하는 나를 만들어 보자고요. 그것은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조금 무섭고 잔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 혼자 이러고 살다 죽는 거 아닙니다. 내 아이들도 나처럼 아니면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가난하게 그리고 더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고 아이를 양육하고 계시다면 이제라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아셨죠? 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